교육부의 기본 역량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총장들이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크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도권 기독교계 연대가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전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 국민 약 400명이 국내로 이송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아프간 국민을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교육부의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상당수 대학들이 탈락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기독교 대학 9곳을 포함한 25개 대학들이 교육부의 평가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며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재정 지원에 선정되지 못한 25개의 대학들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대학 총장들은 3년간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데다 자칫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하면서 부실대학으로 찍어버렸습니다. 부실대학으로 찍어버린다는 거는 지금 과거의 평가 방식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에 참여한 대학들은 부실대학이 아닙니다. 열심히 발전하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들입니다. 평가 기준을 놓고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이 기본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평가로 기독교 종합대와 신학대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 11개 대학 중 총신대를 포함한 6곳이 탈락했고 지방대에서도 3곳이 제외됐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기독교 대학만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반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이의 제기하며 교육부 평가 지표의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의 학생들의 진로 혹은 취업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또 그런 것 역시도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에 대한 평가 지표들은 일반 대학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또 그 대학의 어떤 특수성을 존중하는 지표가 개발되기를 바라겠고요. 교육부는 대학별 이의 신청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학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명목으로 발의된 법 조항들의 이른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독교연대가 건강가정기본법과 평등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안에서 가족에 대한 정의는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인데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족의 법적 정의가 삭제된 것을 두고 동성혼 합법화 시도 아니냐라는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수도권 기독교연합연대가 건강가정기본법과 평등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수기연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가정을 파괴할 것이라며 위정자들은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성적, 도덕적 가치관을 흔드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등법과 관련해 동성애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고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평가회도 하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31개 시군에서 국회 앞에서 목사님들이 삭발을 할 겁니다.
이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강렬한 마지막 표현을 해야죠. 수도권 기독교연합연대는 한교연 등 기독교연합단체와 연대하면서 가족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7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이 청원수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최근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아프간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한승 기자입니다. 이슬람 무장정치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수송기를 이용해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국내로 수송, 충북 진천에 발원된 시설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아프간 국민의 입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아프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아프간 국민이 머물 진천 시설 인근에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아프간 국민을 직접 맞이하면서 총회 재난봉사단과 지역교회와 함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교회는 온 인류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의 실천 차원에서 교인들 가운데에는 여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국가인 만큼 이송된 아프간 국민 가운데 극단주의자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따뜻함과 냉엄함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되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따뜻한 가슴으로 맞이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 중에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있는지 우리는 면밀히 검토하며 또 경계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들어온 아프간 사람들의 장기 체류를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CTS 뉴스 특별 기획 보도 위기의 지구 시간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대응하기 위해 주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인데요. 사회와 정부의 올바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출범한 이후 각 분야, 영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출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지난 3월 한국교회에서도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해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을 출범했습니다. 기후 문제가 이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대응을 좀 같이 모색을 해보자라고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이름이라는 단체로 이제 출범을 했고, 다른 비상행동들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와 정부의 올바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교회 기관과 단체들이 밀집해 있는 종로 5가를 중심으로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교회 관련돼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거리예요. 이 기후 위기의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라고 교회가 앞장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보존, 그리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삶,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그마한 하나의 실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함께 하게 됐고요.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또 창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실천의 장이 되었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기도회, 기후행동학교, 현안간담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를 가지고 그냥 다들 두려워하거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좀 무기력해 하지 말고 각자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어떤 교단과 그 지회나 모든 이 단체들 안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좀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주가 8월 말까지 예정됐던 긴급 봉쇄 기간을 9월 말까지 다시 한번 연장했습니다. 현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만 허용된 상황인데요. 여러 규제 속에서 사역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이 전합니다. 지난 7월부터 긴급 봉쇄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확진자가 집중된 12개 지자체의 출입을 통제하고 저녁 9시 이후 통행 금지 조치까지 내리며 강수를 뒀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며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봉쇄 기간이 11월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한 가운데 교회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 아래 최소한의 예배 봉사자들이 모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과 화상 미팅 플랫폼을 활용해 예배를 송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약된 경우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12개 지자체의 거주자는 외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상황. 이 안에 거주하는 예배 봉사자의 교회가 다른 지자체에 있다면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서도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집중 봉쇄 구역이어서 이 구역도 벗어날 수 없고 또 이동 반경도 5km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제 한 달 정도 교회 반주하러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봉쇄 조건이 강화되면서 교회들의 사역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시드니 시티에서 노숙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해왔던 시드니 주마음교회는 몇 주째 노숙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홈리스에 대한 일을 하는 정부 기관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뉴사우스웨일즈 코비드 레귤레이션에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어요. 노숙인들도 시내에서 모이는 게 위험하고 또 우리는 5km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고. 한편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70에서 80%를 넘어가면 추가 확진자가 있더라도 더 이상의 봉쇄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계 지도자들도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섰습니다. 호주 성공회의 카니시카 라펠 대주교는 누구나 접종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개발된 여러 백신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호주의 현재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약 25%입니다. 봉쇄가 해제되고 자유로운 예배가 허용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서구 자유주의의 마지막 수호자, 난민들의 어머니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랐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다음 달에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 최장수 총리가 되기까지 독일의 기독민주연합을 이끌며 기도하는 총리로 불렸던 메르켈 총리의 정치 인생을 돌아봅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합니다. 베를린 시내에 선거 공보물이 붙었습니다. 오는 9월 26일 실시되는 연방하원 총선거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독일 정치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민주연합의 대표로서 지난 16년간 성공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불렸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번 총선을 끝으로 정치 무대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소식이 전해지자 비통한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Sie ist furchtbar für die Millionen Afghanen, die sich für eine freiere Gesellschaft eingesetzt und die mit Unterstützung der westlichen Staatengemeinschaft auf Demokratie, auf Bildung, auf Frauenrechte gesetzt und dabei auch wichtige Fortschritte erreicht haben.
메르켈 총리는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전후 최연소 총리, 그리고 지난 2017년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하면서 최장수 총리까지 등극하는 등 늘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1954년 동독의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나 1990년 통일 독일의 첫 여성 청년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 기존의 여성 정치인과는 다르게 소박한 차림의 메르켈을 두고 기존의 정치인들은 동독의 촌년이라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뚝심 정치가 점차 주목받으면서 2005년 기독민주연합의 총선 승리와 함께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독일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16년간 장기 집권을 이루었지만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총리로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2015년 시리아 내전이 촉발한 난민 위기 때에는 극우 세력의 비판 속에서도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Zweitens geht es um Schulausbildung für Kinder und es geht um Ausbildung und Arbeit für Erwachsene. Und diese Ausbildung und Arbeit für Jugendliche und dann Jobs für Erwachsene, auch hier werden wir sehr intensiv daran arbeiten. 독일 총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한 달 남짓. 메르켈 총리는 마지막 연례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메르켈의 시간이 좋은 주산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대양교회가 대양동산 요셉 프로젝트란 주제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나선 미국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이응도 목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지혜가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며 제자 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해 가자고 전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자기의 기질과 성품을 돌아봄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그 영적 쓴뿌리들이 사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양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제6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67회기 신임 회장에는 대구 서연교회 송근식 장로가 선임됐으며 수석 부회장에는 대남교회 이혜중 장로가 추대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아이들을 잘 섬겨서 그분들이 한 분도 낙오 없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되는 일에 저희 전국주교가 최선을 다하여 교사들을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선 예배에서는 부총회장 백광식 목사가 능숙한 교사가 되자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이어 교단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포항 충진교회 주최로 진행된 중보기도 세미나가 2주에 걸쳐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나주 혁신장로교회 박용주 목사는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함께한 성도들은 이웃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포항 충진교회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광신대학교에서 정규남 총장 이임식과 명예총장 추대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로 나선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는 24년 동안 헌신하신 업적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규남 총장은 이임사에서 건강한 삶으로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광신대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9일과 30일은 충청권과 전라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